아니 블라우비치에 대한 이야기. 네. 토트넘 또 나왔어요 근래. 블라우비치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토트넘하고 강력하게 연결이 되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 콘테 감독이 원했던 이제 콘테 감독이 간 팀마다 원하는 공격수가 한 명씩 있잖아요. 있죠. 약간 등딱의 느낌. 특히 이제 인터밀란에서는 루카쿠처럼 토트넘에 가서는 블라우비치를 점 찍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블라우비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잘하죠. 아니 딱 190 정도도 되는데 맞아요. 왼발도 기가 막히게 쓰고 체격도 엄청 좋고. 근데 속도가 이렇게 더 느린 것도 속도도 빨라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포르투갈 호날두를 플레이오프로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르비아 대표로. 맞습니다. 아니, 좋은 선수인데 토트넘이 데려갈 수 있나? 일단 레비가 네네. 콘테 감독이 원하는 수준의 그 이적 시장의 금액을 준비해놨다. 그 있었죠. 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트랜스퍼마크트 봤더니 뭐 한 우리 돈으로 한 700억? 그렇죠. 한 그 정도 되죠. 근데 경합 붙으면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도 어리잖아요 지금. 나이도 아주 어리죠. 이제 21살? 21살. 만으로. 네, 21살입니다. 아니 21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만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의 블라우비치가 굉장히 핫한 매물이었죠. 공격수들을 원하는 팀들과는 다 한 번씩 연결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벤투스, 아스날,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시티, 그리고 뭐 토트넘까지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됐는데 결국에는 블라우비치 본인이 잔류를 선택하면서 인터뷰도 했죠. 내가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날 노렸고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나는 피오렌티나에 이번 시즌 남는 걸 선택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딱 닫히자마자 다시 시즌 초반부터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요? 일단 재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남는 걸 선택했으면서 이번 시즌 이 코미소 구단주가 연봉을 높여줬거든요. 높여서 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이건 안 된다. 난 더 받고 싶다. 여기다가 내가 이적했을 때 이적료의 일부를 달라. 옵션 계약? 네, 거기까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건 네이마르가 하는 건데. 지금 계약 기간이 이러면은 지금 한 1년 반 남은 건가요? 그렇죠. 이번 시즌 끝나면 1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계약 안 할 거면 빨리 나가라. 그래, 돈 많이 줄 때. 이런 지금 피오렌티나 입장이죠. 시간 쫓겨가지고 되면은 큰일 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많은 데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지금 이제 연결이 좀 많이 되고 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쪽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스날 행에 굉장히 근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디마르지오나 뭐 스카이 스포츠나 굉장히 유력 매체들에서 보도하면서 피오렌티나와 아스날이 좀 초기적인 이적료 협상에 좀 동의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라우비치가 아스날은 싫다. 왜요? 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해서 블라우비치가 거절을 해서 이 이제 이적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피오렌티나 측에서는 너 혹시 다른 데랑 좀 사전 계약을 했나? 라는 지금 의문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거다. 네. 근데 정의수한테도 이를 거야. 너 1000배 하라 그럴 거다. 일단 블라우비치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좀 도대체 어떤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원하고 있냐? 좀 살펴보면 사실 블라우비치가 잘하기 좀 돋보이기 시작한 시즌은 지난 시즌부터죠. 맞아요. 터졌죠.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37경기 21골 2개의 도움. 굉장히 많은 득점과 도움을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12경기에서 8골과 1개의 도움. 이번 시즌도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몇 경기 안 하는데 지금 좀 어마어마하잖아. 거의 경기당 하나 정도의 공포인데. 그래서 이제 블라우비치가 지난 시즌 잘하고 이번 시즌 조금 부진했으면 지난 시즌 반짝. 잘했고 이번 시즌 좀 읽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번 시즌도 잘해요. 계속 잘한다. 꾸준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빅클럽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확실한 재능이구나. 되는데? 라는 걸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로만 이렇게 잘하냐? 그렇죠. 이 블라우비치는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수가 뭐 190이라는 이 신체 조건 그리고 이제 뭐 체격도 굉장히 좀 커요. 이 선수가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고요. 지금 히트맵이잖아요. 이 히트맵을 보면 굉장히 좌우 측면 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딱 그 골대 앞에서도 빨갛게 싸워줄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원래 보면 어시스트도 꽤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볼을 갖고 들어가면 속도가 있어가지고 드리블 치면서 탁탁 연결해가지고. 이 선수는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블라호비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루카쿠의 과거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러니까 루카쿠도 약간 터치라인 쪽에 있다가 이렇게 왼발 잡고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왼발잡이기도 하고 신체 조건도 엄청나게 좋고 그런데 루카쿠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좀 몸싸움이나 최전방에서 뭐 공중볼 경합이나 포스트 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역할이나 그런 건 이제 아직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블라호비치가 좀 중앙에서 싸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측면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오케이.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루카쿠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 선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역할보다는 사실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지금은 현재 스타일은 더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토트넘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그렇죠. 뭐 또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라든지 파라티치 그렇죠. 하고 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더 연결설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만약에 온다면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아니 온다면은 손흥민하고 케인의 백업이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누구의 대체가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문제죠. 지금만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활동 반경만 놓고 보면 케인의 약간 그 롤을 조금은 대체할 수도 있는 스타일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일단 신체 조건만 보면 좀 케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가 뭐 포스트 플레이가 전혀 안 되는 선수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신체 조건이 되니까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케인 영입이 된다면 토트넘으로 간다면 케인의 대체자로 영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있었죠. 이번 겨울에 온다 하더라도 케인의 백업 역할이 되지 않을까. 백업이 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네. 사실 블라호비치가 이제 케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케인과 같은 선수 옆에 있을 때 좀 더 빛이 나는 선수거든요. 아, 공존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케인의 옆에서 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온다면. 있죠. 그래서 인터밀란에서 보면 최전방에 루카쿠 있고 그 옆에 라우타로가 있었잖아요. 이 선수가 라우타로와 오히려 더 비슷한 유형의 선수예요. 지금만 놓고 보면.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루카쿠처럼 케인이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그 옆에 있는 블라호비치가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 이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손흥민의 자리는 어디일 것이냐. 자, 손흥민 선수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백업이냐 공존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백업이면 블라호비치가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 맞아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야 뭐 선수 뎁스가 늘어주면 넓어지면 좋죠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21살짜리가 전도 유명한 선수가 저 벤치를 좀 지키려고 가겠습니다. 안 와요 이렇게. 그렇죠. 굳이 올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좀 있거나 내가 이제 옛날에 한때 날랐는데 이제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됐어.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저 케인이 힘들고 그럴 때 로테이션 돈다든지 제가 뒤로 한번 백업을 할게요라고 하지만 이런 선수가 왜 벤치를 달고 가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만약에 온다면 백업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서 모종의 딜이 있어서 자 케인 여름에 보낼 거야. 그런 것도 더 가능하죠. 네. 아니면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케인 보낼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저기 케인하고 함께 뛸 수 있는 우리가 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 너 백업이 아니야. 그렇죠. 너 손케어와 함께 뛸게. 이런 거를 해본다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손흥민과의 공존 이런 게 그렇죠. 바로 그 두 번째 테마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이 블라호비치가 콘테 감독의 픽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점 찍었던 것처럼 포스트 플레이가 조금 부족하지만 너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체형이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루카쿠를 바꿨던 것처럼 블라호비치를 바꿔버리겠지. 그쵸. 그런 이제 느낌으로 영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한다면.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케인의 백업으로 블라호비치가 올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블라호비치를 이제 영입을 해서 케인의 좀 대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케인의 옆에 두면서 블라호비치를 케인과 공존시킬 것이냐 이 문제인 건데 혹시 공존을 하게 되면 손흥민의 위치는 또 어딜 것이냐. 그래, 그게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토트넘에서 가장 폼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공격 포인트 많이 생산해내는 선수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을 그럼 어디다 쓸 거냐. 자, 지금 콘테 감독이 쓰는 포메이션이 3-4-3이 하나 있고 3-5-2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럼 만약에
투톱을 세운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블라우비치를 넣어서 네. 케인이 투톱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이 투톱을 쓴다면 3-5-1을 그렇죠. 쓰면 그렇죠. 그러면 손흥민을 쓰려면 공미로 써야 되는데 네. 손흥민 공미는 조금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사이드로 가면 윙백이 돼버리거든. 그건 또 아니죠. 또 아니죠. 그러면 이제 3-4-3이 하나 남네. 네. 그쵸? 그렇다면 또 3-4-3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했던 것처럼 왼쪽 손흥민, 중앙 케인, 오른쪽 모우라 대신 블라우비치인 건데 블라우비치가 오른쪽으로 많이 좀 돌아뛰니까 블라우비치가 좀 그렇지. 측면 쪽에서 뛰기에는 또 그 측면 자원은 또 아니에요.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뭐 골드 기자나 이런 기자들이 좀 이제 뭐 얘기하는 거? 팬들이 이제 이제 질문한 걸 답변을 했었는데 같이 블라우비치가 온다면 일단은 공존을 할 텐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윙백이나 안 된다니까. 3-5-2에서 공미나 어색해.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콘테 감독이 그런 선택은 절대 안 할 것 같은 게 콘테 감독은 일단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 중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 그쵸. 세컨드 3-5-2에서 3-5-2에서. 그런데 그 위치에 손흥민보다 잘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면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겠지만 손흥민만큼 거기서 생산력이 없는 선수. 사실 블라우비치가 유망한 선수지만 손흥민 선수만큼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밀어내고 블라우비치를 케인의 파트너로 둔다? 이것도 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공미나 윙백으로 두면서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고 좀 손흥민 선수가 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만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콘테 감독이 쥐어준다? 이런 것도 콘테 감독의 스타일상 그렇죠. 그렇게 맞진 않는다. 또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갔을 때 살펴보면 페리시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페리시치가 4-3-3 이제 과거에 4-2-3-1이나 4-3-3 쓸 때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잘 뛰어줬잖아요. 그런데 콘테 감독이 오면서 3백으로 바뀌니까 자리가 없어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 너 자리 없으니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자리 좀 뛰기도 그렇고 윙백에서 뛰기도 그렇고 하니까 가라.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갔었습니다. 아 맞아. 임대 갔었지. 그만큼 콘테 감독은 내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 이 선수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면 안 세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페리치가 인터밀란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콘테 감독과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윙백으로서의 이제 포메이션 변환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윙백에서 굉장히 잘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지금 흥미진진해. 가장 잘하는 포지션이 세컨드 스트라이커인데 그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빼앗는다? 요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우비치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레비가 좀 꼬실 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케인이 여름에 갈 거다. 그러니까 케인하고 이제 너랑 같이 좀 번갈아 나오는 이제 로테이션 자원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 시즌에는 너가 주전으로 뛰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도 너가 지금 당장 포스트 플레이가 완벽한 선수는 아니니까. 내가 너 이렇게 만들 때까지는. 루카쿠도 한 시즌 걸렸다. 너도 내가 한 반 시즌 동안 로테이션으로 이제 출전시키면서 그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완벽하게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우리가 좀 대박을 쳐보자. 뭐 이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콘테 감독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네. 저 콘테 감독 좋아해서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케가 아니라 손불. 손불. 불손. 좀 안 맞네. 어감이 좀 어색하네요. 이 토트넘의 공격 조합은 사실 다양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뭐 3톱은 사실 좀 무리고 이 세 선수가 같이 나오는 건 좀 무리고. 그러네. 약간 그 생각해봐도. 투톱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손흥민과 케인 아니면 손흥민과 블라우비치 아니면 케인과 블라우비치. 그러네. 투톱도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이제 블라우비치가 포스트 플레이도 조금 되는 선수고 지금 현재 스타일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의 이제 스타일을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로선. 그렇기 때문에 블라우비치가 와서 케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하면서 이 손흥민과 케인이 지금 토트넘에서 계속 지금 선발 출장하고 풀타임 뛰면서 그쵸, 그건 맞죠. 조금 쉬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맞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만약에 뭐 데려온다면 당장 데려온다면 바로 뭐 풀타임 잡으로 해가지고 블라우비치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대회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좀 뛰게 하기도 그렇죠. 하면서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템포도 좀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오버랩해서 21살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 저는 1년 정도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쓰는 방법들 그러면서 다양한 조합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리고 사실 언제나 송케는 그냥 플린트로 딱 써놓고 경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 입장에서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렇죠. 웬만한 부상이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뭐 송케 뭐 항상 똑같은 패턴이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블라우비치 카드가 들어오면 거기서도 약간 변주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오버랩과 그런 약간 변주의 카드.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당연히 블라우비치가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모우라나 베르바인이나 뭐 힐이나 다 가야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애매해지죠. 가야지. 특히 힐이 지난 시즌 굉장히 괜히 왔어. 굉장히 기대감을 받고 왔는데 진짜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콘테 감독이 오면서 애매해졌거든요. 맞아요. 힐이 뛰려면 지금 윙백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또 아니고. 아니고. 윙백밖에 지금 없는데 또 윙백은 아니지. 또 아니고. 힐이. 베르벤 이런 친구도 뭐 애매해졌고 다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트넘이다. 힐은 좀 아예 아까운데 이게 어쩔 수 없죠. 감독이 자기 전술과 시스템 때문에 그 희생양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토트넘 저 맨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이든 산초 같은 친구들 그렇죠. 이 백스리 쓰다 보니까 뭐 뛸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윙백 시키고 그랬다며. 맞아요. 훈련할 때 윙백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어쨌든 요거 블라비치가 뭐 많이 오면 겨울에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이적료만 맞춰주면 보내주겠다. 하긴 지금 저거 계속 지금 블라우비치가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코미소 구단주가 굉장히 좀 강경할 때가 많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말을 안 듣거나 간을 본다 이러면 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강단이 필요할 빨리 때가 가. 있어요. 예. 우리 구단이 휘둘리진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또 계약 기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시간이 끌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선수가 유리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피런티나 입장에서도 이제 좀 하려고 한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요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 손흥민 선수가 막 온다면 케인은 또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런 정리 잘해주세요 보면. 감사합니다. 예, 역시 안 차장. 예.